자, 2020년 7월 30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그리고 영화금속 이렇게 또 세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부터 볼게요. 자,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이고요. 이거 삼성전자 관련된 이게 잠깐만요. 이 폴더블 폰 관련주인가요? 아무튼 시세가 되게 좋아요. 요 종목 보면 어제 봤던 이 파인 테크닉스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흐름이 비슷해요. 대신 요런 자리만 하나 없을 뿐이에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만 없고 그냥 요 자리에서 요렇게 날라간 그림이나 이 코리아 서키트가 간 그림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죠? 파인 테크닉스가 어제 공부했던 거기는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샥. 얘는 올랐다 눌렀다 여기서 그냥 요렇게 눌러놓고 그냥 한번 다시 올랐죠. 자,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기존부터 그래도 시세를 꽤는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밑에 바닥 3,350원 정도를 기존에 이 안에서 박스권을 치다가 이 자리를 뚫고 나서 큰 시세를 한번 줬고, 그리고 눌리고 나서 다시 바닥 부분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 차례 무조건 기술적 반등 30이나 50% 이상의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제자리 갔다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나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추세는 이 밑으로 하향하는 박스권에 대한 추세에 대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모습이 나타났었겠죠. 기존에 요 흐름에 맞춰서 주가가 반응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가 다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무슨 유상증자를 했을지 혹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유통지수가 많아져서 최근 들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나 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가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죠? 기존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하향으로 만들면서 이 안에서 이 박스권을 유지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의 자리로는 이 기존의 거래량을 거의 2배 정도를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를 혹여나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한 번은 나올지언정, 그쵸? 지금 딱 그 추세에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오늘 떨어지는 그림이 한번 나올지언정, 요런 그림에서는 이 밑에까지 빠지면서 다시 이 추세를 만들러 가기보단 요런 자리에서는 혹여나 눌리더라도 한번 눌렀다 기존의 이런 자리대에서 지지받고 그땐 튀어 올라서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인 거고, 밑에서 파동으로 봤을 때도 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승을 한번 하고 하락을 쭉 해준 다음에 여기서 상승을 한번 냈는데 결국에는 어디?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파동의 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그냥 간보기 파동. 그러면 즉 요런 그림을 요렇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요 종목은 요렇게 그냥 하나 원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가고 한번 눌리더라도 요런 거는 뭐
커피잔 만들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런 그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을 쳐서 올린 그림이거든요. 바닥 잡고 5,000원 고점을 대충 잡고, (19,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나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 보이거든요. 일단 다시 주봉이나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 일단 단기 고점인데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주봉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기존에 요런 15,000원대에서 한번 지지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슈팅이 나왔는데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 눌린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네요. 18,500원 18,200원 대충 나왔네요. 대충 폭은 나왔는데 어제 파인테크닉스랑 비슷하죠. 파인테크닉스도 한번 올라왔다가 요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요런 자리 지켜주고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이 데칼코마니를 재보면 오늘의 고점 자리 부분이 거진 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의 자리거든요. 오늘이 아니구나. 최근에 나왔던 고점 자리 부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길게 보면 이 종목을 굳이 여기까지 쳐 올렸다가 여기까지 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요런 큰 파동으로 보면 그러면 21,000원대 22,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1,000원대면 요 자리는 한번 넘어선다라는 거네요. 요 자리 그러니까 2만원에서 다시 월봉 21,000원대가 딱 여기네요. 몸통 나오는 자리들,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까지, 그죠? 28,000원에서 21,000원대 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요. 지금의 그림으로 그래요. 오늘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런 고점 부근에서 약간 조정을 받은 부분이긴 한데, 얘는 오늘 거래량 들어왔고 기존에 이 저점 나왔던 요 자리만 장기적으로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제 오늘 고점 나왔으니까 고점이래.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요런 자리 혹은 그냥 요런 자리로 잡을게요. 16,000원 16,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시세를 낼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몸통을 만들어 놓고 얘가 요렇게 몸통을 위아래로 흔들어 놓고 방향을 밑으로 잡다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아야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오늘 갭을 띄워서 올려버렸어요. 그냥 갭을 띄워서 음봉으로 요렇게 메꾼 게 아니라, 요렇게 메꿨으면 이제 한 차례 더 내려와야 된다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쳐 올렸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이 위까지 몸통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보기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도 이
이 몸통의 시가 부분은 뛰어넘었고 고점을 몸통으로 감싸지 못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혹여나 좀 밀리더라도 여기서 좀 혹여나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버텨줄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뭐 적어도 요 자리는 한번 때린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밀릴 거냐, 혹은 말씀드린 대로 때리고 올라와서 2만원에서 21,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이 코리아 서키트 뭐 우선주였나요?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는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은 못 갔고, 뭐 어찌 됐든 분봉으로 보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이제 이격도가 슬슬 이 장기평선 이격도는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쏴주고, 그래 죽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으니까 요 자리나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주고 밀려야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대신 그만큼의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줘야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을 해주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뭐 나타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여기까지 굳이 밀었다면 쳐 올릴 때 이 자리까지는 못해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19,500원에서 2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찍고 빠져야지. 굳이 여기까지 갔는데, 그죠? 요런 자리도 넘기고 올라왔다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요런 자리에는 어느 정도 매물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돌파해서 이렇게 날아갈 거라기보다는 요런 자리 한번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한 14,600원 혹은 15,000원,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면 그 다음에 이 전고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새 테마가 이 폴더블 폰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니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찾아보셔도 돼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텍 파마. 자,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이고요. 뭐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 비보존이라는 그 회사, 그죠? 뭐 상장을 하네 어찌네 저쩌네 뭐 말은 많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간 회사예요. 기존에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한일진공인가가 물량을 내놓고 그 물량을 누미마이크로라는 회사랑 이 에스텍파마가 지분을 좀 챙겨갔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텔콘하고 KPM이 어느 정도 대장을 했다면 요 자리에서는 누가 에스텍파마가 비보존 이슈로 주가 상승을 굉장히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시켰던 부분이고, 그 비보존이 뭐 임상이었는지 상장이었는지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연기된다라고 하면서 요런 주가의 추세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만들어놨는데 요런 하락이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뭐 평균 거래량밖에 안 된다. 즉 돈이 아직도 묶여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얘는 묶여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해주고 나서 바닥까지,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 바닥은 다 찍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닥 찍는 거 보면 참 올리기도 쉽고 내리기도 쉬워요. 주식이라는 게 돈 있는 놈이 장땡이고
돈 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시 쳐 올리면서 지금 조금씩 흐름이 이제 눌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굳이 얘가 별 이슈가 없고 돈이 나간 자리라면 요렇게 여기 이렇게 박스 쳤던 자리에서 박스 쳐야 정상이에요. 그죠? 여기까진 그런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뚫고 올라서서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가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줘서 눌리는 척 하다가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이 자리가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조금 더 살 수 있는 자리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는 자 보세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하나 파동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좀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슈팅을 내고 다시 한번 눌려서 횡보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다 한 번 더 누른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자리까지. 그러면 요 자리, 요런 자리, 말 그대로 바닥은 요런 자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 실제적으로 파동이 한 번,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나오고 그 파동을 쉬었다가 다시 한 차례 파동을 뽑아낼 거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면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요건 파동으로 보지 말고 이번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을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보존에 대한 이슈가 언제 나올지, 아니면 이 회사만의 개인적인 이슈가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비보존은 꼭 아니더라도 이 KPM 테크만의 어느 정도 호재, 거기에 비보존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KPM이 대장하고 텔콘이 뒤따라가고 에스틱파마는 그닥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즉 그게 비보존에 대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걔는 하도 잡주라 이것저것 엮어져 있는 거고, 얘는 그냥 하던 것만 하겠다라는 기준인데, 그래도 슬금슬금 차트를 위로 만들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슈가 조만간에라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주봉상, 월봉상 보면 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다가 그냥 다시 눌러버렸네요. 눌렀으면 8월 중순까지는 별 볼 일 없겠다라는 소리겠네요. 8월 20일 정도 나오는데 요때까지는 크게 별 볼 일 없다라는 소린 거고, 지금 자리로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다. 한 번은 더 눌러줄 수 있다. 그 눌림을 받을 자리가 만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더 눌러줄 수 있어요. 한 번은 더 눌러줄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추세를 끝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추세를 끝낼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못해도 16,000원 부분, 혹은 얘가 정말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얘는 못해도 그래도 22,000원 혹은 2만원까지는 한번 봐야 돼요. 22,000원에서 23,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보고 죽어야 돼요. 보고. 그래야 답이 맞아요. 그래야 이렇게 찍고, 여기 머리통이고 어깨 만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거래소에 안 걸리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 종목이 기존에 있던 요런 저항을 쳐맞고 밀려서 죽었구나, 그래서 다시 눌렸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올랐다가 누른 다음에 올라왔다가 그냥 죽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추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아직은 하락 추세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월봉상에 이제 크게 보면
뭐 안 맞을 확률도 있지만 상승을 해주고 하락 A, B 기술적 반등이죠. 고점하고 저점 대비 한 30에서 50% 사이 한 번 나오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와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또 한 차례 눌렀다가 결국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아 그냥 이렇게 하나 박스권 하고 있나 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 나타난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중간가 그어보면 중간이 좀 짧네요. 요런 그림도 나타나는 거.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이 밑에도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나는 거죠. 어디? 이번 달 저점 자리가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 자리 한번 지켰으니까 이 중간가까지 한번 확인하러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지금 좀 밀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이 차트도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눌러주면서 제가 정배열 만든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요런 자리에서는 급하게 반등은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시 한번 누른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 캔들을 정배열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한 번 더 눌러서 한 번 더 눌러서 이평은 옆으로 그냥 쉬게 만들고 밑에 있는 장기평선만 올라오게 하면서 캔들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고 위로 쳐 올리면 이 단기평선은 바로 반등하겠죠. 그러면서 밑에 캔들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럼 한 차례 치어 오를 수 있다. 어디까지? 최소 여기 혹은 저는 2만원에서 22,000원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보고 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해도 한 번은 보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치가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여기를 높게 만들어 놓고 고점 만들어 놓고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쳐가지고 여기까지 찍고 눌려도 될 그림인데 이 전 그림까지 갔단 말이에요. 전 그림 여기 안 가고, 그럼 여기는 아직 한 번도 확인을 못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뒤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죽든 아니면 뛰어 올라서 지지를 하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해 3만원 부분까지 확인을 하든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게 봅니다. 어차피 KPM 테크라는 종목도 잡주 성향이 많지만 이 종목도 잡주 성향이 많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고점을 올렸다라는 기준 거기에 저는 하나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대신 얘는 일봉은 괜찮아졌는데 월봉이랑 주봉이 아직은 좀 쓰레기예요. 그죠? 일봉이랑 주봉이 아직 쓰레기라 얘는 1350원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하는 그림, 이게 고점이죠. 이 고점을 한번 몸통으로 쫙 감싸고 그 위로 시세가 내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빵 하고 터져야 돼요. 얘는 뭔가 뉴스가 나와야 돼. 뉴스가. 그래야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한번 어디 1600원대 1600원대를 1600원대 혹은 1750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온다. 대신 얘가 이렇게 날아가진 못한다. 왜? 이평이 위에서 꽂아 내려오죠. 밑에서 올라오고. 그쵸? 요런 모습이 이 에스틱파마의 예전에 요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요런 모습이 요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혹은 요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KPM 테크가 지금의 자리가 에스틱파마의 요런 모습이냐?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네요. 아니면 에스틱파마의 요런 모습이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쏘고 누를 거다. 그래서 KPM 테크는 저는 길게 보더라도 한 1600원에서 17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이 에스텍 파마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대가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내일이죠. 내일 당장 추세가 깨지면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거예요. 이 안에서 횡보를 좀 할 거다. 말 그대로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올 만한 건 아직은 없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서 또 한 차례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면 얘는 조만간에 뭔가 뉴스가 나오려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영화금속 볼게요. 영화금속 그 신공항 테마 관련주죠. 얘랑 영흥이란 종목이랑 또 뭐 있죠? 그 무슨 조선선제였나? 아무튼 뭐 하나 더 있어요. 가벼운 놈. 아무튼 그렇게 신공항 테마로 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꼭 장난을 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봤었거든요. 어제 종가에 핸드폰으로 집에 오다가 그 제 거 핸드폰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 거 개인 폴더로 옮겨놨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HTS에 이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을 안 넣어놨어요. 좀 아쉽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오늘 시세를 한번 내고 죽었어요.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그쵸? 시세를 내고 죽었는데 이 시세를 냈던 저점 자리가 최근 들어 최근이라기 보기는 그렇고 2018년 5월부터 이게 2년 동안 혹은 3년 정도 동안 3년 동안 꾸준하게 박스권을 유지했던 자리예요. 그죠? 이 안에서 주가를 주거니 받거니 치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치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했던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뚫은 거예요. 또 그죠? 네 번째 뚫었으니까 요런 윗자리 2,000원 자리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얘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고점이 이 전고점 부근 가기 전에 이 매물 그러니까 저항 자리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그죠? 딱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찍고 빠졌어요. 주가가 기존에 상승해놓고 그죠? 갭 띄워놨던 자리 상승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했던 자리가 2380원이거든요. 딱 그 자리를 찍고 오늘 밀린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위아래로 흔들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 들어왔던 자리가 이 2380원 위라는 점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쏟아내긴 했지만 거래량도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 들어왔던 물량이 결국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다 기어 나가면서 터진 거거든요. 분산이 일어나면서 터져서 흘러 내려오면서 그 뒤로 거래량 자체가 거진 없어요. 그냥 평균 거래량으로 계속 놀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장기간 횡보했던 자리에 대해서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장기간 했던 이런 자리는 그냥 쉽게 한번 뚫어가지고 돌파를 해준 그림이 나온 거고,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가 2,0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고 뭐가 어떻게든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끝났어요. 그쵸? 조정을 오늘 하루의 상승과 조정을 같이 동시에 받은 자리인 거고, 내일 혹시나 갭이 213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요런 자리들 시작을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게 2380원까지 갈 거냐 2300원까지 갈 거냐는 모르겠지만 2130원에 시작을 하면 일단 2190원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고, 받더라도 눌리면서 2130원 다시 그런 자리에서만 지지나 2150원 자리에서만 지지만 해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2230원 그 다음에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자리가
2280원. 그죠? 요런 자리 몸통으로 올라와 주면 한 차례 더 고점 확인하러 간다. 그죠? 그럼 내일 이 자리 위로만 213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2100원 밑으로 밀리지 않고 반등을 해서 2190원, 그러니까 2200원 위로 올라타면 2300원에서 2250원에서 2300원 혹은 2350원 부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오늘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는 물량 혹은 이 3일 전 요날이죠. 요날보다만 거래량이 조금 더 대신 이제 갭이 띄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요 정도 거래량으로 이 주가를 뛰어넘으려면 갭이 좀 떠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 거래량보다 조금씩 더 들어오면 이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쪽 자리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렇게 하루 만에 기존 고점까지 확인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 만약에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한다면 요런 자리가 나오겠죠. 이제 2450원까지는 한번 찍고 밀려야 된다. 그죠? 밀려도 밀려야 된다. 그러면 얘도 또 어깨 나오는 거죠. 근데 약간 지금도 어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운 어깨, 짝짝이 어깨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시세를 내고 눌리기는 했지만, 요런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맞고 떨어졌던 요런 자리에서 이 자리를 넘었는데 굳이 이 자리를 다시 밀고 내려 앉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보기 때문에 얘는 2050원 부분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된다. 2050원 부분이 오늘의 저점이네요. 어찌됐든 혹여나 2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2050원 부분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이 윗꼬리를 확인하든 아니면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신공항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정치권적으로 티격태격하면서 나올 건지 뭐 할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흐름은 괜히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추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역배열로 갔을 때 슈팅을 냈다가 올렸다가 다시 눌러놓고 바닥으로 깔면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장기 평선이 역배열로 내려앉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타면서 뭘로 만들었어? 정배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뭔가 한번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자리니까 혹여나 눌렸다 갈지언정 시세를 한번 강하게 분출은 해주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못해도 2450원은 찍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 주봉상에서도 이평선이 몰려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캔들이 올라서거나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좀 되겠죠. 그쵸? 월봉상에도 그죠? 이제 뭔가 흐름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길게 보기에는 워낙 잡주 성향이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흥보다는 나은 종목이에요. 영흥보다는 영화금속이 예전에는 한국선제였나? 조선선제였나? 한국선제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걔가 가벼워서 항상 대장을 치고 나가긴 했지만 이 영화금속이라는 종목도 이제 슬슬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까. 이제 한번 기존에 이렇게 치고 눌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여기까진 못 가더라도 한번 치고 여기 3,000원 부근까지, 그러면 요런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런 그림하고 그렇게 한번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종목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냈네요. 30분 정도 했네요, 정확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되니까 더 힘내서 이 차트 분석을 더 명확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7월의 마지막 장, 월봉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좀 안전하게 잘 대응하시고, 좀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같은 날은 하루 쉬어도 주식시장 뭐 내일만 열리고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리니까 가끔 쉬어주는 것도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방송이 없고 다음주 월요일날 9시 반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어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